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기축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축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축일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주를 딱 볼 때에는 우선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축일주는 음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기본적인 성향이 음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나머지 6개의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축일주 자체는 대체적으로 음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는 비겁이에요. 위아래가 똑같이 토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으로 보자면 밑에 있는 이 축토가 소를 나타내잖아요. 위에 있는 기토는 땅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박가는 황소, 노란 소를 나타내고 이 토기운이 땅을 나타내니까 내 집 앞에 밭을 가는 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가 막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면서. 그러면 그 소는 어때요? 일단은 좀 성실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는 동물은 자기가 알아서 뭘 하는 동물이 아니죠. 농부가 이랴 하면서 탁 치면 어때요?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서 쟁기질을 하는 거죠. 농부의 조정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동물이 바로 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축일주인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모든 일을 이렇게 알아서 막 일을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시키는 일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도전이나 모험은 약한 편이에요. 도전이나 모험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덤비는 건데 이 소라는 동물은 농부가 시키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도전, 모험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리더형은 아니라고 봐야죠. 리더라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을 이끌면서 해야 되는데 이 소라는 동물은 농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니까 리더형은 아니고 참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진 범위, 누가 시키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좀 소극적인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축토라는 것이 땅을 나타내는데요. 진술축미 4가지가 토기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술축미는 4가지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축토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꽁꽁 언 땅을 나타내요. 축토가 1년 12달 중에 언제 들어오죠? 양력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양력 1월 달에 아주 추울 때, 그때 해당이 돼요. 겨울하고 봄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축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력 1월 달이니까 한참 추울 때죠. 그래서 이 땅이 꽁꽁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냉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운 기운은, 차갑다는 것은 내가 추우니까 어때요? 따뜻한 사람이 추우면은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응집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기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표현을 안으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이나 이 표현 같은 게 금방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구한테 열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열받으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피해를 본다거나 그러면 곧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싫은 반응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누구하고 다투잖아요. 그럼 그때는 잘 몰라. 그러니까 다퉜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때는 금방 그런 표현이 잘 안 나타났다가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열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이, 나쁜 놈. 이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했지? 이러면서 이 억울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 순간에는 안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기축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축일주는 이 축토가 꽁꽁언 차가운 땅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이 차가운 기운이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을 안으로 응집시킨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약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해야죠.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막 열받아가지고 그 분노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근면 성실한 편이고요. 디테일한 일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설계 같은 거 한다든가. 설계 같은 경우는 무슨 건축도면이나 기계도면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아주 세세하게 막 꼼꼼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축토라는 게 복잡하게 이렇게 적혀 있죠. 무슨 자세히 보면 무슨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밀한 일, 이런 일에 디테일한 일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의 진행에 있어서 결실은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결실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만성형이 많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 따라서 대기만성형이 많습니다. 늦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위아래로 다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뭐라고요? 수기운입니다. 토국수가 되겠죠. 수기운이 재성운, 즉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토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기운이 강하잖아요. 물론 일주만 봤을 때는 기축일주지만 만약에 다른 6개의 오행 중에서도 토기운이 한두 개 더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기운만 4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경겁제가 강해지잖아요. 이러니까 극을 해버리면 뭘 극을 해요?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이럴 때 재성운이 뭐 하나도 없다든가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재성운이 힘을 못 쓰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과물이 적은 거예요. 일에 사람은 성실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결실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땅이 뭐예요? 꽁꽁 얼었죠. 꽁꽁 얼었으니까 꽁꽁 언 땅에서 어떤 결실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싹이 핀다든가 뭐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꽁꽁 얼었으니까 밑에 얼려있는 이 땅이 이제 다 풀린 다음에 얼은 게 이제 다 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어요? 도전이라든가 모험이라든가 이런 건 약한 편이고 그리고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과감하게 어떤 큰 성공을 시킬 만한 그런 모험적인 일에 덤비는 것도 좀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근면성실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 기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전문 기술이라는 것은 변동이 좀 적고 안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쪽에 안정적인 일에 계속 오랫동안 전념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일이 좋아요. 조직 생활에 안 맞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위아래로 비겁이 강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경겁제라는 것은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토기운이 이 축토가 또 황소고집이에요. 소를 나타내잖아요. 고집도 엄청 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직 생활에 잘 안 맞습니다. 어떤 전문 기술직이라는 게 전문직을 나타내니까 조직 생활보다는 자기가 어떤
프리랜서라든가 전문적인 일을 해갖고 거기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 기축일주가 사주 분석을 한다, 저처럼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한다, 이런 것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를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일주라는 게 사주 분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주는 8글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10년대운이 있는데 이 10년대운이라는 것이 사주팔자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주만 갖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공통점이 없어요. 일주만 갖다고 해갖고 그 사람의 인생이 비슷하게 흘러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사주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일주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일주라는 것도 예제와 함께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기사년 계유월 기축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과외 한 번 안 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튜어디스가 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낙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안 되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만 4년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낙방을 했고 최근에는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억울하죠? 솔직히 공무원 시험에 면접 탈락이 어딨어요. 그냥 필기시험 붙으면 붙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면접까지 탈락했다는 건 그만큼 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집안 환경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집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관운이 있어야 됩니다. 관운이 없으면은요, 일단은 합격하기가 어렵고요. 합격을 해도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운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성운은 2개가 있으니까 학문운은 있다고 봐야죠.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외 한 번 안 하고 인서울 대학에 들어갔는데 관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운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지가 사화하고 축토하고 유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유축, 이걸 뭐라 그러죠?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이 되면서 뭘 생성하죠? 금기운을 생성합니다. 이 금기운은 월지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주는 금기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노란색 토기운이 4개나 되지만 이 토기운 못지않게 금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지에 하나 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화하고 축토에도 금기운이 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금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입니다. 식신상간운이 뭘 극해요? 관성운을 극합니다. 관성운이 원래 약하잖아요. 목기운이 없으니까. 지금 지장간에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금기운이 뭘 극해요? 관성운을 극해버립니다. 관성운이 더더욱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무원 쪽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무원이나 될까 하고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처럼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젊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비싼 상담료지만 내가 4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과연 내가 공무원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운이라는 것은 공직운도 나타내지만 여자에게는 남자운도 나타내거든요. 남자운이 안 좋습니다. 남자운이 엄청 약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32살이니까 남자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경겁제가 강하면서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좋겠어요? 식상운이 뭐라 그랬죠? 표현 능력, 말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상담하는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쪽의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여자분인데요. 남편은 다단계 한다고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좀 웃기죠? 남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단계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다단계를 하면 그럼 돈을 벌든가. 그런데 다단계 한다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다단계에서 뭐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지금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시절이 없었대요. 그리고 현재 자기 집도 없고 월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년 무진월, 기축일 병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행의 구성이 목화토만 있고 금수가 없습니다. 금기운이 뭐예요?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수기운이 뭐예요? 재성운을 나타냅니다. 금기운이 자식운도 나타내고 그리고 식신상간운이잖아요. 이분은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없습니다. 재물 취득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사업 쪽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도 3개가 있거든요. 직장 변동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경겁제도 너무 강해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 기축일주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 기술직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쪽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걸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속 한우물만 파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 남자를 나타내니까 남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 이 다단계 한다고 수입이 없고 식상운과 재성운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재물 취득에는 좀 불리한데요.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개의 대운으로 접어들었죠.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문의했을 때가 2016년도니까 실전사주 분석을 했을 때가 2016년도였거든요. 개해 대운으로 넘어갔는데 이 개해 대운부터 어때요? 나한테 없는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죠. 44세 개해 대운 이후로는 대운의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도 여자분인데요. 집안이 의사, 약사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나이가 한 50 정도 됐으니까 집안에 뭐 의사, 약사 이런 분들만 쫙 있으면 괜찮은 집안이죠. 의약 분업을 하고 나서 그 약국을 크게 열었는데 그때 이제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찍 사망하셨고 지금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요. 어릴 때 잘 살다가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프랑스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뭐 6년 동안을 살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왔다가 또 중국으로 가서 1년을 살고 뭐 이러면서 외국을 제 집 드나들듯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한국에서 정착해 있고요. 네일 아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임자년, 임인월, 기축일, 계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오행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수기운이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고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분의 과거 경험을 봤을 때 특징이 뭐예요?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무려 6년이나 프랑스에서 친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1년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을 이렇게 잘 돌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역마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지지에 보시면 월지에 역마살이 있어요. 임목이. 그런데 우리가 지지만 보면 안 되고 천간이 어때요? 천간 4글자가 전부 다 역마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기운하고 토기운은 역마라 그랬어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 이런 말 하잖아요. 개수, 기토, 임수, 임수 전부 다 역마입니다. 역마살이 이렇게 강하니까 외국을 제 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 사주가 재성운이 너무 많으니까 재다신약 사주인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용신인 토기운 화기운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성운이 아버지인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화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부모 복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 당시 신청할 때가 46살이었는데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은 있습니다. 이 사주가 남자운이 아주 약한 사주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분도 여자분인데요. 현재 유부남과 바람피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들켰대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용서해주겠다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자는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바람을 피면서 아이를 잘 안 돌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대요. 아이는 이제 시댁에 보내겠다, 남편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매정하죠. 사람들 보면 되게 여자들은 자식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정묘년 이민월 기축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없어요.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지에 깔려 있는 게 다 뭐예요? 관성운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지지에 쫙 깔려 있어요. 전형적인 관사론잡이라고 볼 수 있고 지지에 깔려 있는 게 천간에 깔려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은 남자가 앞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신청했을 때가 31살이거든요. 지금 34살인데 나이도 젊단 말이에요. 앞으로 남자가 계속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들어오는 대운을 보면 38세 병호 대운이 어때요? 추고 원진살입니다. 48세 정미 대운은 충미충입니다. 20년간 이성운이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관사론잡. 결국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끝까지 가기 힘들고 남자가 앞으로 더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식신상관운이 없거든요. 식상운이 없으니까 어때요? 식상운이 뭐예요?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와 인연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처럼 여자가 나는 애 안 키우고 남편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 남자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남자가 데려간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말을 안 듣는다든가 아이의 일을 키우는데 아주 힘들어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니까 혼자 사니까 결국 애가 안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와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의 대운도 이렇게 원진살, 지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앞으로 대운을 봤을 때 남자운이 별로거든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남자운이 잘 풀리겠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해요. 성실한 편이고 내성적입니다. 40대부터 하는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유년 신미월 기축일 계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토금수로만 되어 있죠. 목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치중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굴곡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여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기운이 4개나 되거든요. 4개나 되는 토기운이 한꺼번에 극을 해버리니까 이 수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운도 그다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주에 있거든요. 시주라는 것은 말년운을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늦게 만나는 여자가 이 남자분하고 이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배우자 공도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목화가 없으니까 목화가 들어올 때가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32세 정묘대운서부터 목화가 계속 들어오죠. 22세서부터 31세까지는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는데 20대 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20대에 결혼을 했다. 그랬을 때에는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30대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병인대운이 되는 40대부터 하는 사업이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을축대운, 갑자대운, 개해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 꽉 차 있는 토기운, 금기운이 안 들어오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운의 흐름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어머니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수기운은 하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경업제가 너무 강해서 이 재성운을 극해버리니까 부모 복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운을 봐도 2살서부터 11살까지는 원진살이고요. 12살서부터 21살까지 화기운이 들어오긴 하는데 사화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사유축, 삼합이 되죠. 삼합이 되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금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주에 3개나 있는 금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천간은 토기운이란 말이에요. 12살서부터 21살까지도 별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어렸을 때의 운을 보면은 한 정묘대운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이때까지 오는 꽝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32세에서부터 말년까지 흘러가는 운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고 82세에서부터 91세 사이 임술대운의 축술미사명살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 수명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된다느니 뭐 의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수명으로 봤을 때에는 이 임술대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축 일주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